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바일 투표를 시작해서 22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26일 만약에 최종 결정이 안 되면 26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슈 토론 EJ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전남도의회 이명석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이명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순천 출신, 광양 출신. 네. 오늘은 국힘 전당대회라 제가 옷을 빨간색에 가까운 분홍색으로. 저번 시간에는 하늘색 입으셨죠. 제가 또 빨간색 코디를 하고 계셨네요.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상태가 그렇죠 뭐. 지금 4명 올라가 있죠. 네. 최종 후보 원래 7명에서 시작했었어요. 한 7명 해서 5명이었나? 아무튼 네. 컷오프 되고 최종 컷오프 4명. 되고. 예. 네. 누구 소개해 주시죠. 이세훈 네. 의원께서. 그 6선 국회의원이신 조경태 후보님, 그리고 4선이신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전 이제 그 대선 후보셨던 김문수 후보님, 그리고 현재 의원이신 장동영 후보가 본선에 이제 참가 중입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 3명, 전 대선 후보 1명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이세훈한테 물어보고 싶은 한동훈 전 당대표죠? 네.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동안에 안 하셨어요? 예. 출마 하신 좀 왜 안 했냐고 좀 항의 전화 좀 하지. 아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 이제 저녁 함께 했을 때 예.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꼭 출마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좋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일주일인가 그중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 아니요, 꼭 출마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의 변은 뭐예요? 내용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회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자기한테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그때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저는 이번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우리 한 대표님은 이제 다음 기회를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할 시간과 네. 자숙 네.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자기한테는. 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냥 정치인은 안타까워요? 무조건 이벤트가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뭐 여론조사 뭐 아까 다음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니까 아예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죠. 네네. 국민의힘이 잘 안 되면 다시 또 구원투수로서 필요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4차례 합동 연설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TV 토론회도 10일, 17일 했고 오늘 저녁에도 또 3차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명석 의원 네. 남의 당이긴 하지만 좀 봤어요? 저도 유튜브로 돌려보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 4명 중에 우리 그때 지난번에 2주 전에 조경태 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대충 한 보니까 누가 좀 제일 나아요? 이명석 의원.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제일 이제 나은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제 새로운 좀 다크호스로 이렇게 저는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좀 기대하진 않았는데 이번은 그 합동 연설이나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소신을 좀 피력을 하셔가지고 네. 이분도 좀 다르게 좀 새롭게 봤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음. 표를 좀 얻기 위한 민주적인 기본적인 이념도 좀 저버리고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게 없이 그 행하는 좀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 민주당에서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으셨네. 우리 상식적인 선이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상식이고 아무튼 그 이세훈 의원은
토론회 보면서 어땠어요? 뭐 이제 사실 저희 토론회 보면은 화만 나요? 좀 많이 어. 좀 뭐라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예. 지난번에 이어 또 자기 스스로 또 예. 저렇게 하니까 우리 이명수가 이제 공격을 못 하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나 아니면 이렇게 당 대표 후보 정도면 사실은 어떠한 지적인 부분과 아니면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 수준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기대도 해요. 저희 어떤 입장에서는. 정책적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를 또 국민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줬을 때 사실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카타르시스를 그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냥 과거에 좀 몰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일정은 제가 잠시만요.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투표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선거인단에게 문자가 다 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URL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바일로 투표가 가능해요. 선거인단. 예, 그 수요일 내일 하루. 이제 만약 그때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을 목요일에 ARS로 이제 전화가 다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화가 다 가고 금요일 날 저희가 전단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두 투표 결과를 합쳐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22일 날. 예, 그렇죠. 가지고 그 결과도 그 전단대회 때 개봉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당 대표 이제 최고 투표율이 4명 중에 50% 나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네. 그냥 당 대표가 결정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그때 당선이 됐었고 한동훈 예전에. 대표도 60%가 넘어서 그때 어.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예. 만약에 50%가 넘지 않으면은 예. 이제 23일에 토론회를 이제 후보 한 명씩 이제 두 명이서 토론회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상위 두 명, 1, 2, 1, 2, 명이. 두 명이요. 예, 그래서 24일에 다시 모바일 투표를 하고 이제 25일에 다시 또 ARS 모바일 투표 투표. 못 하셨던 분들께 ARS로 다시 연락이 가서 투표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결선 투표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22일 전당대회는 네, 최고위원은 뽑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고 당 대표는 결선 투표가 되면 네, 못 뽑히는 거고. 네, 그 50%가 되면 다시- 당 대표까지 해서 22일 다 끝나는 거고. 그렇죠. 당 대표는 네. 결선 투표로 가면 26일 날 당 대표는 결정되는 거고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전당대회가 22일인데 21일 날 본회의 여는 것 같고 좀 말썽이 섰다가 방금 보니까 25일로 본회의는 연기됐네요, 그죠? 민주당에서 잘 양보해 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또 그 타 당인데 또 그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한 우리 방송 들어오기 한 2-3시간 전에 이렇게 네.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연기해 주면 민주당 좀 쪼으려 그랬었는데 방송거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연기되는 설마 거를. 그렇게까지. 네, 아무튼 재밌는 건 이제 이 4명의 후보가 2명은 반탄파, 2명은 네. 찬탄파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이명수 의원은 찬탄파 2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는 이세훈 의원은 예, 예. 찬탄파 반탄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고 이제 계엄을 이제 계엄을 반대한 그나마 사람 아니면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계엄의 문제죠. 계엄의 탄핵의 문제고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예. 탄핵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출한 대통령을 누가 파면시키고 싶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게 사실 계엄의 문제지 이거는 사실 탄핵의 문제는 이제 차치할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또 씌워졌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또 찬탄 반탄을 이렇게 계엄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계엄이 그 탄핵이 이제 요건이었죠. 예, 예. 네, 결정적 요건이었는데 결론은 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갔으니까 결론은 자기의 그 우리 상처를 도려낸 거잖아요. 네. 저 그래서 그게 이제 탄핵이라 보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런 상처들을 도려내야죠. 그러면 탄핵을 가는 게
계엄하고 탄핵으로 다르게 나누는 게 나타났다. 다르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탄핵을 갔어야지만이 그 새로운 국민의힘이 세사를 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같이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 우리가 계엄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그런데 부분하고는 이제 계엄에 이제 찬성을 했지만 또 탄핵에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우재준 저는 의원은. 그게 좀 아이러니예요. 예. 어떻게 왜냐하면 그런 생각할 수 이제 있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이시고 그렇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는 절차가 너무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왜냐하면 저희 민주주의에서는 그 절차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무조건 결과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절차인데 그 절차에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더 깊숙이 좀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인데. 요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서로 생각나는 넘어가고 네. 현재 지지율을 보면 아까 이제 최종 결선을 갈까 이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당 대표 문제는. 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제일 높은데 현재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가? 제가 본 거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본 거에서는 없고 한 3개 정도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 40%이고 장동혁 후보가 한 후보도 20%대. 20%에서 또 김문수 후보랑 비슷하게 나온 것도 또 있더라고요. 한 10% 쪽으로 이렇게 같이 분포되는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래요. 네. 좀, 아주 그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당심에서요. 당심이에요. 새로운 그러면 다크 우리 이명석 의원이 좋아하시는 두 분은 가능성이 없네.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아니 결국은 근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 네. 조경태 후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가 그래도 높은 편으로 그렇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당원 투표로 가다 보니까 결론은 강성 지지층의 이제 협조를 받냐 못 받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국민의힘 뭐 그 당원 대회 전당대 그 투표 방법을 봐보면 결론은 뭐 당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어떤 식으로 당심.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 아까 당시- 선거인단이었잖아요. 첫 번째 예, 선거인단은 그게 이제 100%에서 10에서 88, 그러니까 100%에서 네. 80%는 책임당원. 네. 책임당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선거인단이고 나머지 20%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게 일반 ARS 예요? 국민, 아니요. 아. 이제 그 일반 이제 아, 당원 아니신 분들한테. 모바일도 8대 2로 나누는 거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일반인이 20%인데 그 일반인도 그 예, 예. 20%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제 무당층이나 네. 아니면 역선택 방지를 방지, 위해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죠.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아,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그렇죠. 당심만 가지고 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에 예, 반영이 안 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당원이면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네, 당원은 아닌데 예. 국민의힘을 좀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무당층 분들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예,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런 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예. 예, 결론은 예. 이제 그러니까 다음 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탄 후보 2명이 유리하게 그렇죠. 예. 그 경기 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예. 말씀하시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었죠? 저희는 이제 네. 권리당원 50%, 네. 그다음에 그 일반 5대 5로 했어요. 아니요 일반 시민이 우리가 30%, 예. 35. 예. 15는 권리당원이 55. 예. 예, 제가 헷갈렸네. 예. 일반 우리 시민이 30%, 그다음에 대의원이 15%. 그래도 여기도 7대 3이네 그러면. 그렇죠. 저희도 이제 거의 그래도 당심을 요즘 보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또 말씀하시더라고 당원 조건 시대 대부분 그러니까 당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 대표니까 당원들이 뽑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로 운동장이라고 말한 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여기도 8대 2고 여기도 7대 3이니까 뭐 아니,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 그런데 예, 예. 저희가 사실 그 당원분들이 예, 예.
많이 탈당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 때 한번 탈당하고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선 때 의료 담화해가지고 의료 관련되신 분들 탈당하고 이제 계엄 때 엄청 탈당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엎치시구나. 예, 많이 탈당을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당원 모집을 하긴 했는데 예, 어느 정도 된지는 이제 뭐 개인정보여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탈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결국 2등까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도로 나온다면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 이유가 너무 명확하네, 똑똑하네 한동훈 대표가. 네, 왜요? 나와도 뭐 똑같겠지, 그렇죠? 아까 예. 말씀했던 우리 예. 이승우님이 그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지금 나가봐도 그렇죠. 이 예. 운동장에서 내가 네.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죠. 예. 메시어도 뭐 자갈바두에서는 공을 못 찬다 또 이런.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전한길 씨. 갑자기 머리가 전환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아니 제가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어찌 보면 구심점이잖아요. 구심점인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의 메시지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우선은 세력이 너무 없고 없어요. 그리고 구심점이 사실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좀 전에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네. 이제 또 다른 분들께서는 이럴 때 좀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최고위원들도 지금 사실은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안 후보하고 조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오늘 뉴스 보니까 최종 단일화는 결렬된 것 같고. 네. 어제 밤까지 아마 기다리시는 걸로 네, 그 그렇죠. 방송에 네, 나왔었거든요. 아까 제가 뉴스 검색하고 왔는데 결국 단일화는 끝난 것 같고 사실 단일화해도 2등 되기가 힘든 구조니까 이건 단일화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지금 정청래 우리 이명석 의원한테 정청래 당대표는 네. 내란 세력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반탄 쪽에서 당대표가 나오면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이제 대화 이제 안 돼. 지금 완전 어떻게 국회법 전망해요? 개정하셔가지고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가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힘에서 이 지금 당 대표의 당선에 좀 근접한 분들 면면을 보면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대화가? 아니 대화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이 살아나기가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까지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때 누구냐 정청래죠. 네. 정 대표도 뭐 누구 말 듣고 막 그 자기 의지를 굽힐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된 반탄파 두 후보도 뭐 그걸 업고 당 대표가 됐는데 자기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평행선을 계속 달리겠네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로 복면가면 왕에서 나왔던 2차선 다리 위를 계속 달리게 생겼네. 이세훈 의원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도 대화를 안 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사실 계엄 이후에 좀 어떤 반성이나 쇄신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은 사실 저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 밑바닥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경우도 메시지 내기가 이제 너무 다 곤란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뭐 당심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지 뭐 이게 헛갈리는 거예요. 헛갈린다기보다는 어떠한 스탠스로 잡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밑에서 일하는 그 정치인들은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힘을 받아서 좀 중도층의 합리적인 중도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분이 좀 당 대표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김문수와 장동혁 장동혁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이세원이 아까 이 질문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예. 아니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님 같은 경우는 대선을 치르셨던 분이셨잖아요. 예. 대선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선거운동이 돼 있는 상태고 예. 장동영 후보는 지금 의원들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회의원, 예, 국힘의 의원들. 그러면 그 의원들이 어떤 세력인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네. 뭐 친윤 쪽인 그렇죠. 예, 예, 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섞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사실 표가 많이 갈렸다고 이제 당원들도 많이 표가 갈렸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명수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는 대화 상대로는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제가 예. 이번에 그 뭐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 좀 봐보니까 네. 이게 김문수 후보님 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분은 약간 그 어. 확증 편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네. 토론을 하시면서 보니까 그 조경태 후보가 문해력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문해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본인이 예. 듣고 싶은 것만 네, 듣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분이 되시면 서로 대화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 대표 얘기할수록 답답한 것만 쌓이니까 그 최고위원 중에는 저는 지금 신동욱, 김근식, 김민수, 손범규, 김재원, 네. 양양자, 최수진, 김태우 여기서 몇 명을 뽑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최고위원을 4명을 뽑는데 여기서 네. 남성이 3명이고요. 여성은 2명이 나왔잖아요. 양양자 후보랑 최수진 후보가. 네. 예예. 이분들은 득표에 상관없이 그 두 중에 분 한 중에 명을 한 뽑아요? 명이 한 명이 높은 득표율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구나. 예, 여자는. 이분 네, 이 두 분 여성분. 중에 한 명. 그래서 그 전에 김민전 의원님이 혼자 나오셔서 단독으로 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여성 배려를 하네. 예. 민주당은 이런 거 없죠. 저희도 프로테이지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성 후보 네. 지금 5명, 6명 중에서 이제 3명이 당선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청년 최고 후보로는 이제 우재준 후보가 나왔고요. 이제 손수조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 명만 나오고. 저는 네. 김근식 같은 분이 좀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예. 지금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에서 되게 전남에 사실 저희 보수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관심도 없으시고요. 예, 근데 예. 그분 되게 합리적이다고 누가 또 얘기를 몇 번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분 저기 아침 예. 저기 김현정 뉴스에 예, 나오는 김현정 그분 CBS에 말씀이잖아요. 나오죠. 저는 그분 예. 항상 들을 때마다 참 합리적으로 사태를 본다 이렇게 맨날 느꼈거든요. 하고 이제 광주 가서 뵀었거든요. 네. 처음 뵀었는데 예. 엊그저께 문자 오셨더라고요. 예. 꼭 한 표 부탁드린다고. 근데 너무 정중하게 보내셔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멀긴 해도 국민의힘이 이런 김근식 내가 너무 한쪽 편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제가 편들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근식 의원 후보 같은 분이 좀 가서 당을 좀 잘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또 저는 이번에 네. 되게 김근식 후보님의 토론회를 보고 연설회를 보고 와 정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 진짜로 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현정의 뉴스를 잘 안 들으시는구나 우리 임. 아니요, 저 알고는 있었죠. 근데 너무 이제 좀 네. 재밌고 막 저는 좀 이렇게 센 발언만 듣다가 아. 이번에 엄청 강단지게 이렇게 연설하신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너무 귀한 정치인이시구나. 민주당이랑 잘 싸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30초씩 각자 김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마무리하고 마치죠. 제가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당원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명분 있게 민주당이랑 잘 싸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누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저희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을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통합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명분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석 의원. 아픈 만큼 성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예. 네, 그 사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더 성찰하고 그 당원들을 좀 추스려서 예.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우리 건강한 제1야당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좌우의 날개가 같이 날아야
잘 아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재미있는 정쟁 그렇죠. 정치가 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힘 좀 화이팅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석 의원, 이세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